시사하시는 건지. 참 불쾌한 질문이다. 내가 이 당을 30년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4%빼야 안 되는 정당을 되살린 사람입니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그 지류 지천의 실개천이 아니고 나는 본류입니다.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국민의힘은 위기일 때마다 당내 인사를 갖다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외부 인사를 이렇게 영입을 하는 걸까요? 그게 이제 민주당하고 우리 당의 차이입니다. 예. 우리 당의 사람들은 좀 비겁해요. 예. 응? 그 총대를 안 매려고 해요. 예. 우리 당에는 전사가 없어요. 대여 투쟁하는 전사가 없어요. 비겁하게 발대는 애들만 있고 예. 도망가는 애들만 있고. 왜 투사가 없어졌냐? 내가 이 정당에 이제 거의 30년째 있습니다. 예. 이 정당의 특성이 대여 투쟁을 하다가 상처를 입으면 절대 보호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내부에서 밀어내려고 그래요.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다 소금도 뿌려요. 보신 그대로 홍준표 시장은 연일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판하면서 스스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예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거취를 결정할 거다, 탈당까지 시사하는 말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 친윤 비윤할 것 없이 당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면 기자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찐윤을 향해서 진드기라는 표현도 했지만 아예 오늘은 박수영 의원이 대놓고 탈당 시사하니까 더 빨리 나가셔도 좋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금 사실은 그 당의 중진이신데, 중진이라고 하는 건 무겁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중진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은 이분이 그냥 정치 경험도 많으시고 또 정치적 감각도 뛰어나시고,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당의 위기 때마다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 예. 여태까지 지금 그 위치를 지켜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높이 평가를 하는데, 예. 그런데 다소 아쉬운 것은 이제 SNS라든가 아니면 공개적인 발언에 있어서 이 말을 조금 약간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지금 친윤의 수영 의원까지도 이렇게 나가시라 그러면 우리는 안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여러 가지 공격을 하시는데 좀 홍준표 시장을 조금 그래도 역성을 둔다 그럴까, 지지를 하는 부류가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의 대표, 이준석 대표하고는 가까우니까 아마 이준석 대표가 좀 그래도 좀 편을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예. TK의 일부 의원들이 어쨌든 간에 지금 홍준표 시장이 TK 쪽의 대표 주자인 것처럼 돼 있으니까 홍석천 의원 같은 분이 되겠죠.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적폐청산의 아픈 기억 때문에 지금 저러는 것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적폐청산에 한동훈 당시 검사가 칼을 휘두르렸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최대 희생자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에 탄핵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당에서 이제 출당 요구가 빗발치면서 결국은 당시에 당대표를 하던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을, 그것도 직권 결정으로 결정을 했어요. 예. 그렇다면은 이게 뭐랄까, 이 적폐청산의 아픈 기억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 말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이철규 의원조차도 좀 말을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 저는 홍준표 시장이 조금 그 발언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저런 말은. 그러니까 친윤 비윤할 것 없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 시장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애라는 표현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최근 많이 하니까 고춧가루 뿌렸다, 영감탱이 이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오늘 저희 뉴스탑10 첫 출연하신 이번 총선 치렀던 김요은 위원장 나와 계신데, 지금 사실 총선 백서 TF팀에도 계시고 당내 소장파인 천목회도 참석을 하셨는데, 홍 시장 관련돼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시절에 또 대표기도 하셨고 예. 또 지금 현재 대구시장으로 계시면서 우리 당의 가장 핵심 또 중진분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 당을 걱정하는 마음이 일단은 가장 먼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저처럼 당에 최근에 이제 합류를 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때의 기억이 좀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보고 그 비전을 보고 우리가 총선에 나갔던 많은 젊은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 아무래도 시장님께서는 그 예전에 우리가 좀
많은 분들이 좀 뭐랄까 수사 대상이 됐잖아요. 예. 네, 국정농단 이후에, 예. 네, 그 사건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 대표로서 너무나 많은 그런 예. 고초를 또 겪었고 그때 당에 어찌 보면 우리가 식구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이 예.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남일도 아닐 뿐더러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은 그런 상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김현 위원장 말씀은 뭐 본인은 옛날에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지만 당이 지금 앞으로 가야지 뒤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도 이루도 들리는데 아까 제가 일전에 총선 백서 TF팀에도 계시다고 표현을 드렸어요. 최근에 일부 뭐 천목회 박상수 변호사라든지 아예 당대표 출마할 거면 백서팀장 그만두라고 했던 위원장 그만두라 했더니 위원장 안 그만두고 뭐 당대표는 안 하겠다라고 했고 지금 백서팀 내부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 책임만 두고 말들이 많은데 실제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사실 좀 많이 의아했던 부분이 저희 전체 회의에서는 한 번도 누구의 어떤 특정 잘못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자라고 했던 여론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 설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잖아요. 예. 그 질문은 각 소위별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제 낸 다음에 조금은 분배를 하고 균형을 맞추어서 낸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또 용산 그리고 또 뭐 정부를 비롯한 예. 그리고 또 우리 당에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던 그런 고질적인 문제들까지 우리가 골고루 다 질문지에 포함을 시켰는데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을 묻기 위한 백서다라고 여론이 좀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조정은 의원이 나 출마 안 할게라고 해서 뭔가 또 가지치기 당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예. 제가 직접 보고 들은 팩트로만 말씀을 드리면 한 번도 우리가 균형을 잃거나 어느 한쪽으로 흘러간 백서의 회의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 김현 위원장께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과 더 친하면 친했지 예를 들면 뭐 최근에도 연락하세요 종종? 네, 종종 연락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예. 네, 제가 뭐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당에 합류했고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총선에 출마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통선백서 팀 안에 들어가니까 실제로 조정훈 의원이 과도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조정훈 의원이 설문조사할 거 왜냐하면 박상수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천목회 결론 다 내놓고 한동훈 죽이기 하기 위해서 총선 뺏어하고 조정훈 의원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비슷한 시기에 그 국민에 합류한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저는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이 질문지 자체가 어떤 한쪽 방향으로 흐른다기보단 아직 질문지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발표하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결과를 좀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요. 질문은 나왔지만 0부터 10까지 중에 어떤 한 부분, 어느 정도인가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만 결과를 기다려주시면 좋겠고 단지 제가 이 총선 백서 TF의 일원으로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예. 백서가 언제 이렇게 우리가 백브리핑을 계속하면서 뭔가 화제가 되면서 공개적으로 그런 백서를 쓰기 시작했나라는 그 부분이 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용히 좀 작업하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조정훈 의원이 그걸 브리핑 너무 많이 해서 또 문제 아니었냐 이런 얘기 있어서 다만 내부에 계셨을 때 너무 과도하게 조정훈 의원이 비판을 받고 있다. 백서 얘기, 홍 시장 얘기를 한번 국민의힘 내부 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봤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가 여러 요동치는 중심에는 한동훈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가 있고 연일 홍 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때리고 있고 백서는 또 어떻게 나올 거냐 이런 부분이겠죠.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떻게 건설적인 의견 제시가 처시냐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차기 주도권 싸움 1차전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게 해외 직접 구매 금지 논란과 관련해서 당권 주자들 비롯해 차기 잠룡들이 줄줄이 글을 올렸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권 주자가 예. 의도치 않게 얽히고 설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직구 논란에 네.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한 손익계산서가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과정에 정교해야 되는 문제에 정책에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들을 짚어나갔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정책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내는구나. 유승민 의원이 해왔던 정도의 스탠스를 이어갔구나 정도에서 본전 정도라고 보고요.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직구 참전에서 손익계산서를 따지게 되면 가장 좀 잃은 게 많았던 것이 아닌가. 오세훈 시장은 대통령 편에 서 있나? 딱 이거 하나가 남는 거거든요. 약간 오세훈 시장에게 마이너스가 있는 것 아닌가. 김준욱 대변인님. 물론 이건 뭐 김병민
전 최고위원의 개인적인 평가긴 하지만 이번에 KC 해외 직구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 남는 장사, 유승민 본전, 오세훈은 이런 게 많다. 상대당으로서 이 평가 동의하세요? 뭐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홍준표 그 대구시장하고 일합을 겨뤘죠. 그때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냥 무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이 뭐라고 하니까 바로 반격을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내가 잘못된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처신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예. 사실상의 판정승을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 홍준표 시장과 또는 오세훈 시장과의 이 일합을 겨루면서 확실한 차기의 잠룡 이 반열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또 때리면 때릴수록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커지고 단단해지는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을 받은 걸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에 상당히 남는 장사를 했다라는 이 김영민 전 최고위원의 말에 저는 좀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김의원 위원장께도 처음으로 나오셨으니까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지금 마치 홍준표 시장과 윤 대통령 관계가 가까운 거 아니냐. 혹은 오세훈 시장도 윤 대통령의 정책, 물론 뭐 대통령실이 사과했지만 이걸 좀 감싸면서 뭔가 친한대 친윤 구도가 분명한 거 아니냐. 당내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네, 우선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 말은 아무래도 행정 전문가로서 나온 그런 조언인 것 같습니다. 예.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정책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편은 좀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취지를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유해 물질이 가득한 그런 어린이 용품들을 그냥 직구로 그냥 쓰게 된다든지 예. 노출이 되는 것은 저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예. 그리고 또 너무나도 저렴한 금액의 목걸이, 가방 같은 것들을 직구로 쓰게 되면 또 국내 기업들이 많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겠죠.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부의 취지가 맞다라는 그런 발언이었고 예.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가 들리고 또 어떤 발언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도 지금 수정을 했잖아요. 예. 네, 그 표현은 좀 과도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예. 계속해서 이렇게 좀 티키타카 해주시면은 뭐랄까 우리가 뭐 훈훈 브라더스 2탄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그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우리 당이 좀 더 뭔가 좀 생기를 띠는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남는 장사가 이런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어쨌든 이게 뭐 계파 갈등도 아니고 그 보셨을 때 네.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이렇게 막 용광로처럼 분출이 많이 돼야 좋은 것 같고 네, 저는 건설적인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하나만 질문 더 드릴게요. 그 이번 총선 백서팀에 계시니까 여기 아까 허민 기자께서 항상 얘기하는 말이 이번 총선 진단을 하자면 윤7 한3이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책임 7, 한동훈 전 위원장 책임 3 이런 표현도 썼는데 김의원 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라고 하면 사실 저는 당에서 4년 전 백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당의 지금 현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아하. 4년 동안 개선된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새 살림을 차리는 게 낫겠다고 했죠. 탈당을 시사한 건지 논란이 일자 정작 본인은 탈당은 정계 은퇴 때나 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는데 오히려 당내에서 빨리 나가도 좋다며 탈당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초짜 당대표 되면 이 당은 가망 없어 나도 거취를 결정할지 모른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며 탈당을 시사하는 듯한 글은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탈당설이 확산되며 당내에서는 홍 시장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당이 본류를 지켜왔다면 이 당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공천 못 받고 당 떠나지 않았습니까? 2020년 총선 당시 험지 차출 요청에 불응하며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력을 꼬집은 겁니다. 박수영 의원은 SNS에 더 빨리 나가셔도 좋다. 아무도 안 따라 나갈 것이라고 직격했고 조혜진 의원은 당의 원로가 계속 후배한테 고춧가루나 뿌리는 건 졸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탈당 운운하는 건 가당치 않다고 탈당에 선을 그었습니다. 진짜 탈당하겠다는 게 아니라 당에 뿌리도 없는 외부 인사들에게 줄 서는 당 행태를 꼬집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믿고 우리를 괴롭힌 어린애한테
또다시 점령당하란 말이냐. 그런 배알도 없는 당이라면 해체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보수정당 살리는 길이라며 재차 한 전 위원장을 견제했습니다. 자신을 비판한 당내 인사를 겨냥해 낙선자는 모두 입 닫고 자숙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윤석열 정부 이번 주 들어 정책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에 이어 이번엔 공매도 혼선까지 겹쳤는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일부 재개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대통령실은 재개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언급한 6월 공매도 일부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확정되지도 않은 정책을 금감원장이 먼저 언급하자 수습에 나선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끝나면은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이거를 푸는 것이지. 앞서 이복현 원장은 현지 시간 16일 미국 뉴욕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 내지는 계획은 6월 달에 재개를 하면 하는 거고 재개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일부만 재개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원장 발언이 알려진 뒤 공매도 금지를 요구해온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는데 이 원장이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은 들썩였습니다. 이에 여론 악화를 우려한 대통령실이 금감원장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금감원은 대통령실과 입장이 같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혼란은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에게 전가됐습니다. 이어지는 혼선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보신 것처럼 정책 혼선이 이어지자 정치권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덜컥 정책이라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정교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 정은 뒤늦게 모였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해외 직구 규제 대책에 이어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불가피하게 시민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사과를 두고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정책 방향이 맞다면 더 설명할 일이지 무조건 철회하는 게 맞냐는 지적입니다.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그냥 곧바로 대국민 사과하는 걸 보고 너무 좀 얼떨떨하고 그 정도로 윤석열 정부가 겸손하진 않잖아요.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소통을 늘렸습니다. 부처 장관들이 연이어 추경호 원내대표를 찾아와 부처 현안을 공유했습니다. 정책 입안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당정 간의 이런 그 소통과 협력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앞으로 잘 더 긴밀히 협의를 하자 하는. 고위당정 정책협의회도 신설해 오늘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민생정책에 초점을 맞춘 협의체로 앞으로 매주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네, 윤수미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추미애 당선인 네 글자인 거 보니까 국회의장이 안 되더랍니까? 아닙니다. 성질대로 안 되더라인데요. 추 당선인이 오늘 국회의장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내놓은 첫 심경입니다. 제가 세상 살아보니까 성질대로 다 안 되더라고요. 욱하는 마음도 있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기도 하고요. 솔직한 심정을 밝힌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밝힌 거예요? 네, 강성당원들의 탈당 신청이 이어지자 달래려고 한 말입니다. 무슨 탈당들 하지 마세요. 내가 한 번은 응징을 해줘야지. 나 없이 한번 잘 살아봐.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죠. 그런데 저도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그러니까 떠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나도 남았으니까 당원들도 떠나지 말라는 건데 뭐 좀 논란이 있죠? 네. 반면 일주일 뒤면 임기가 끝나는 김진표 의장은 이틀째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팬덤들이 얘기하는 수박으로, 그것도 왕수박, 중간수박 이렇게 평가하는, 이것은 대의민주주의의 큰 위기다. 진보, 보수, 극단적인 팬덤들은 상대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의 장에서 배제하는 수단으로 좌표를 찍고 집중 공격을 하는. 또 대부분 민주당 당선인들은 김집회 의장과 생각이 같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여권 잠룡들이 보이는데 직구 논쟁이 있었어요. 손익계산서가 나왔습니까? 네, 정부의 해외 직구 해외 직구 금지 논란에 대해서 한마디씩 했던 인사들의 사진인데요. 나경원 당선인 오늘 건강한 정책 토론이 감정 싸움이 되어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처신 언급 이후 잠룡들 간의 설전이 이어지면서 정책보다는 논쟁만 남았다는 아쉬움입니다.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각자 내놓은 말의 파장이 다르다 보니까 이 손익계산서까지 언급됐는데요. 먼저 한동훈 전 위원장 남는 장사를 했다는 평가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본인 스스로가 직구족이잖아요. 실질적인 내용들을 짚어 나갔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정책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내는구나. 네, 소비자의 마음을 대변해 남는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저렇게 평가를 하나 보지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네, 유승민 전 의원이 무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었죠. 평소 정부에 날세워왔던 유 전 의원은 본전, 오세훈 시장은 마이너스 계산서를 받게 됐는데요. 오 시장이 직구 논란에 참전한 이들의 처신을 거론하면서 정부 정책에 큰 문제인 것처럼 지적한 게 아쉽다고 한 점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겁니다. 가장 좀 잃은 게 많았던 것이 아닌가. 처신에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행정 뉴스를 정치 뉴스로 끌어냈거든요. 오세훈 시장은 대통령 편에 서 있나? 딱 이거 하나가 남는 거거든요.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